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수열의 극한인데, 우리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잠깐 보면 기본적으로 극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거는 이제 수렴과 발산이 어떤 건지를 좀 배울 거예요.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이랑 발산이 뭔지를 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볼 게 뭐냐면 뭐 중간중간에 성질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거고,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을 같이 볼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부정형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요 부정형 극한이라는 게 사실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쓰이죠.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부정형 극한까지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하는 내용까지. 수열의 극한을 활용하는 내용까지 해서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학원에서 배웠던 수열에다가 리미트를 붙여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수열의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an 이후에 경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향성.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기본적인 것부터 하겠습니다. 2, 5, 8, 11 이겠죠? 11, 14 이런 식으로 떼떼떼떼 간다 치면 여기서 갈 때는 이제 숫자들이 계속 3씩 더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숫자들이 3씩 더해지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일반항을 써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3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 정도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얘를 일반항 an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근데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an이라는 일반항에다가 뭘 붙인 거냐면 앞에 리미트라는 걸 붙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간다 요 정도의 표현을 붙여주는 내용이에요. 즉 일반항이 n이 무한대로 갈 때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3n-1 이후에 얼마만큼 가겠냐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거야. 되니? 그럼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정도가 될 텐데,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계속 한없이 커지겠죠. 그죠? 계속 한없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무한대로 간다라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그냥 음수 쪽으로 커지는 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다.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약간의 반복성을 띠면서 숫자들이 반복을 해가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분리를 시켜보면 어떤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거나 또는 어떤 숫자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죠.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특정한 값,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한에서는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사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새롭게 나오는 게 이제 반복성으로 가는 건데,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진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산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첫 번째, an 이후에 수열의 항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좀 살펴보겠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야. 되니? 그런 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한 게 발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진동의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의 수렴과 발산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좀 살펴볼 텐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오, 왔다리 많이 하는데.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셔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과 관련된 거 혹은 등비 수열과 관련된 게 있다고 친다면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는 애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열의 일반항이 방금 전에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형태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쓴다면 요 값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해서 커지는 값이 나오니까 그냥 무한대 정도다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좀 볼게요. 자, an이라는 것이 있는데 an이라는 것이 이번에는 2n 플러스 1분의 1 정도라고 자, 요렇게 써지는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을 대입하면은 뭐 3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자리에 지금 2n 플러스 1분의 1 정도라고 이렇게 대입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분모 자리에 무한대분의 1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잘 봐. 분자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분모의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극한값은 어디에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0 정도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an이라는 것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an을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살펴본다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 배열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살펴볼게. 그러면은 an이라는 숫자는 어떤 식의 규칙성을 가지냐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의 규칙성을 갖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 an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면 요 값이 어디로 가겠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무한대로 갔을 때 저 멀리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오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또 하나는 1이 나오거나. 그지?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또 하나는 1이 나오거나. 그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값을 가져요. 그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두 가지의 값을 가질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동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반복돼가는 수열은 진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이너스의 거듭 제곱이 붙었다고 해서 그러면은 계속 진동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돼. 이번엔 이런 경우를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먼저 발산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자,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는 거를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쌤이 그림을 하나 그려줄게. 그냥 느낌을 잡기 편하게. 자, 그냥 이렇게 x축 정도가 n이라는 축 정도가 계속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2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8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16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2가 나오는 자, 요런 형태의 느낌이죠. 마이너스 2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n의 값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하는 건 맞는데 그 폭 자체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얘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점점 퍼지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반대로 가볼게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똑같이 마이너스의 거듭제곱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정도다라고 이렇게 잡아본다면 자, 가볼게요. 처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왔다가 두 번째는 4분의 1이니까 더 폭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더 폭이 좁아지고 더 폭이 좁아지고 더 폭이 좁아지고 이렇게 되게 폭이 계속 줄어들겠죠. 여기 노란색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렇게 폭이 점점 2분의 1의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줄어들 거야. 왜냐하면 절대값 자체가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그 다음에 16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갈 거냐? 결국은 이 폭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0과 거의 똑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을 가지고 극한을 판단했을 때는 얘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의 거듭 제곱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동의 형태가 나올까는 아니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발산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특정한 두 개의 값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은요, 거의 교재를 한번 볼게요. 목이 굉장히 건조하네요. 자, 교재 8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 보시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이제 교재에서 정리하면 자,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밑줄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수렴한다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열의 발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발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전부 다 발산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발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수열 AN의 일정한 값이 수렴하지 않을 때 라고 돼 있죠. 자, 거기다가만 밑줄 쳐놓고요. 그때 우리는 수열이 뭐 한다고 얘기하냐면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산의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 자, 세 번째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진동이라는 게 나올 거거든. 자, 그럼 진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양의 무한대나 거기 밑줄 치세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를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겠다?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볼게요. 자, 10페이지에 그래서 깔끔하게 좀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10페이지에서 보시면 수열 AN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해서 딱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11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로 보시게 되면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제 연산,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근데 부정형 극한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쪽으로 와서 자, 리미트라는 기호의 성질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수투에서 했죠. 함수의 극한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리미트라는 기호의 성질인데 기본 전제 자체는 뭐냐면 요 성질에 대한 기본 전제 자체는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수렴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 됐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리미트 AN이라는 것을 알파라고 놓고 그 다음에 리미트 BN이라는 것을 베타라고 이렇게 자, 수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자, 리미트 갑니다. AN이라는 것과 더하기 리미트 BN이라는 것을 처리하면 그럼 이때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근데 요 상황에서 각각이 수렴한다는 게 보장이 되어 있으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써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리미트 AN 더하기 BN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요거를 분리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알겠니? 자, 그래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리미트 기호를 분배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는 생략하고요. 똑같겠죠? 뺄셈일 때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붙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리미트 an 곱하기 리미트 bn이라고 쓴다면 얘네들은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두 개의 수열이 수렴한다면, 자, 두 개의 수열이 수렴한다면, 각각 수렴한다면 우리는 리미트 an 곱하기 bn이라고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서 요 자체를 리미트 기호를 분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리미트 이렇게 가야겠죠? 나눗셈입니다. 자, 나눗셈 보시면은 리미트 bn분의 리미트 an이라고 써지는 경우. 자, 그럼 이렇게 써졌을 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냐면 베타분의 알파라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리미트 기호를 이렇게 합쳐줘도, 합쳐줘야지. 자, 리미트 기호를 합쳐서 써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예요. 되나요? 자, 요게 이제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보는데 잘 봐. 주의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그 박스 밑에 보면 주의라고 해서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두 수열 중에서 밑줄 어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으면 위의 성질이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뉘앙스 잘 파악해놔. 위의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야. 그럼 그 얘기는 성립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한 연산 문제를 풀다가도 이거를 우리가 쓸 때 그냥 과감하게 써서 계산을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썼을 때 문제풀이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 더 알아보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하고 있죠.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즉 요 사칙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는 게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는 게 원칙인데 계산을 하다 보면 그냥 과감하게 문제를 풀 때는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어도 써도 된다라는 거야. 써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 부분도까지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뭐 뒤에 보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2번부터 나와 있는 게 부정형 극한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형 극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교재는 13페이지 펴시고요. 부정형 극한. 부정형 극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잘 봐. 수열의 극한에서는 부정형 극한이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전제 자체는. 그래서 함수의 극한보다 오히려 좀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계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요거를 좀 정리해 둘게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 또 마찬가지고 함수의 극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증가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부정형 극한을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증가속도 차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x제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x세제곱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 x제곱이라는 것은 숫자 자체를 계속 1부터 대입을 해보면, 자, 수열이니까요.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5 이런 식으로 가는 애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x세제곱에다가 x자리에 자연수 1부터 그대로 계속 대입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1이고요. 그 다음에 2 대입하시면 8이고요. 3 대입하시면 27이 나올 거고요. 4 대입하시면 4의 세제곱이니까 64가 나오고 5 대입하면 12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숫자 차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처음에 1과 1일 때는 동일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와 8일 때는 4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9와 27이 되니까 18만큼이 차이가 나고요. 16이랑 64가 되니까 48만큼이 차이가 나고 25랑 125가 되니까 100만큼이 차이가 나죠.
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진행해 갈수록 요 사이에 차이가 두 숫자 간의 차이가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이 숫자가 만약에 무한대의 영역으로 간다면 계속해서 숫자가 커졌다면 무한대 제곱분의 무한대 제곱이랑 무한대 세제곱을 비교하는 거일 텐데 물론 무한대 제곱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무한대 제곱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상태를 표시하는 기호인 거지 걔를 상수 취급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알겠지?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것을 제곱을 한다 그냥 느낌만 잡아보자고. 알겠죠? 자, 그럼 느낌만 잡아보시면 어떤 숫자, 뭐 10억 정도로 잡아볼까요? 자, 10억을 제곱한 것과 10억을 세제곱한 걸 비교했을 때 당연히 누가 더 훨씬 더 크겠어요? 세제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즉,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두 개 차이의 증가 속도는 점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뒤쪽에 가시면 아예 따라잡을 수 없는 확고한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다항식끼리 비교를 할 때, 두 개를 다항식끼리 비교를 할 때는 차수가 높을수록 증가 속도는 훨씬 더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됐습니까? 다항식끼리 비교할 때예요. 같은 다항식끼리 비교할 때, 자, 차수가 높을수록 증가의 속도는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걸 비교를 해볼게. 자, 이제는 x제곱이라는 것과 2의 x제곱이라는 걸 비교해 볼게요. 자, x제곱과 2의 x제곱을 비교해 보면 x제곱에다가 똑같이 자연수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연수를 대입하면 1, 4, 9, 16, 그 다음에 25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2, 4, 8, 16, 32 하나 더 써볼까? 64 여기는 36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잘 봐. 처음에는 비교해 봤을 때 x제곱과 2의 x제곱 비교하면은 x제곱이 숫자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역전이 되다가 요 뒤쪽으로 갈수록 여기서는 7일만큼이 차이가 나고 여기서는 얼마만큼이 차이가 나냐면 28만큼 정도가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이런 얘기겠죠? 점점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될 거고 요 두 개의 차이는 마찬가지로 아까 비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점점 벌어지게 될 거다. 따라서 누구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2의 x제곱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도 확인을 그냥 해보시게 되면 자, 그래프로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여기가 0이라는 함수가 있죠. 자, 여기를 1,1 정도라고 잡을게요. 원점 잡고 1,1 정도라고 잡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2차 함수 정도가 될 거거든? 그치? 자, 이렇게 가는 게 2차 함수 정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올라와서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수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됐다가 x에다 1 대입하면 2죠. 그랬다가 얘를 겹쳤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같아지고 막 통과할 거야. 근데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지수함수가. 훨씬 더 가파르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죠. 로그함수는 이쪽으로 보내버리시면 얘는 이 정도로 가지. 그죠? 그러면 이것도 비교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줄게. x제곱이라는 거랑 비교하지 말고 그냥 기본함수 y는 x라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y는 x라는 함수가 될 거고요. 여기에 써진 함수는 y는 로그 2의 x 정도가 될 거고 여기에 써진 함수는 y는 ax 정도다. 이렇게 쓴다고 해보면 요거 세 개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누가 더 크냐면 지수함수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지수함수가 갖는 파워가 제일 세지고 증가 속도가 가장 세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형 극한이라는 걸 계산할 때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다면 얘가 제일 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만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끼리를 비교하시면 자, 갑니다. 자, 지수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항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지수함수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엔 다항함수,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는 로그함수다 정도를 가지고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형 극한이라는 것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해 볼게. 갑니다. 자, 부정형 극한 계산입니다. 그럼 부정형 극한을 계산할 때 첫 번째 방법. 네, 자, 첫 번째는 보시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수열의 극한에서는.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거 잘 안 나왔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에서는 전부 다 부정형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비교를 해보실게요. 얘는 뭘 비교하냐면 증가속도 비교하면 되는데, 자, 분자의 증가속도가 분모의 증가속도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 분자의 증가속도가 분모의 증가속도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증가속도가 반대로 분모의 증가속도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분모의 증가속도가 훨씬 더 큰 거기 때문에 분모의 힘이 더 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분모의 힘이 더 세니까 얘는 얼마다? 0으로 수렴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당연히 너무 쉬우니까 그냥 기본 계산 문제 정도로 나올 텐데, 이제 밑에 걸 보시게 되면 잘 봐.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분모의 증가속도와 분자의 증가속도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이렇게 놨을 때입니다. 자,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논다면 그때는 다항식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 지수식끼리 비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다항식끼리 비교할 때는 누구를 비교하시면 되냐면 최고차 항의 차수가 같겠죠. 그죠? 분모의 증가속도와 분자의 증가속도가 같다는 얘기는 분자 분모가 모두 제곱이거나 혹은 분자 분모가 모두 세제곱이거나 이렇다는 뜻이야. 따라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의 수렴한다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식인데요. 자, 지수식은 뭘 비교할 거냐면 증가속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증가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는 지수식에서 밑이 서로 같다는 뜻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의 x제곱과 3의 x제곱을 비교해보면 3의 x제곱이 훨씬 더 빨리 증가하거든? 그러면은 걔네 둘이서는 증가속도 차이가 있는 건데 2의 x제곱과 2의 x제곱을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이때는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 뭐 이따가 설명할 등비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등비 수열의 극한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밑이 제일 큰 숫자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좀 처리해 나가시면 된다.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면서 해볼 텐데, 뭐 이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비로 수렴한다는 게 왜 가능한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기 4번에 1번 볼래? 보기 4번에 1번? 이런 거 당연히 여러분들 눈으로 푸는 문제일 거야. 눈으로 푸는 문제인데, 자, 왜 그런지만 하나 생각을 해보고 가자는 뜻이거든. 자, 봐봐.
n제곱 플러스 1이고요.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거를 계산하는 원칙은 뭐냐면 요건 알고 있어야 돼. 원래 원칙, 교과서에서 가르쳐주는 원칙은 알고는 있어야죠. 알겠어? 물론 그렇게 풀진 않을 거지만 기본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얘가 미지수로 주어지거나 했을 때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원칙은 뭐냐? 얘는 가장 큰 숫자로 모든 항을 나눈다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모든 항을 나눈다가 원칙이야. 따라서 분자분모에 있는 모든 항들을 자 지금 최고차 항이 n제곱이니까요. 분자분모 통틀어서 n제곱이기 때문에 n제곱으로 나누세요. 그럼 n제곱으로 나누시게 되면 여기가 1이 될 거고 여기가 1 플러스 n제곱분의 1 정도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2가 될 거고 더하기 n분의 3이 될 거고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의 부호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냐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전부 다 수렴하기 때문에 모든 항에 대해서 그래서 분배를 전부 다 해서 리미트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에 써지는 게 얼마가 될 거냐? 0이라는 값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도 0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도 0이 돼버려서 남는 값이 누구만 남냐면 1이라는 것과 2라는 것만 딱 남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얼마가 된다? 2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래는. 알겠죠? 근데 물론 눈으로 보면 n제곱 5, 2n제곱 5, 답 뭐야? 2 이렇게 하면 돼요. 실제 계산할 때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알고는 있으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형 극한이 뭐냐?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자 13페이지에 이제 2번 볼게요. 자, 13페이지에 이제 2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극한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자, 무한대분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극한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원래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원래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면 얘는 두 식의 차로 주어진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가 원칙이에요. 알겠어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가 원칙이야. 자, 그럼 볼게. 자, 14페이지 뒤쪽에 보시면은요. 얘 한번 해볼까요? 보기 5번에? 보기 5번에 1번 정도? 보기 5번에 1번 갑니다. 자, 얘 한번 보시게 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쪽에 써지는 게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얼마냐면 n이다라고 이렇게 써지는 애 있죠? 그죠? 자, 그럼 얘 처리해 버리시면 얘는 최고차항으로 묶어야 되는데 최고차항 자체로 묶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루트 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처리를 하냐면 유리화를 해버리세요. 유리화를 해버려. 그럼 유리화를 해버리시면 얘는 여기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어떻게 되냐면 n제곱 더하기 n에서 마이너스 n제곱을 해주는 이렇게 합차 형태를 써줄 때로 바뀌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n제곱이랑 n제곱이 지워질 거고요. 자, 분모분자 차수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1차항이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루트 n제곱이니까 얘도 몇 차가 되냐면 1차가 돼버리겠지.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1차 여기 남아 있으니까 개수 b만 뽑아내시면 앞에 1이고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도 1이 돼서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정리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는 뭐가 될 거냐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친다가 기본이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거 말고도 원래 원칙적인 풀이는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는 최고차항으로 뭐한다? 앞으로 묶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부정형극한 계산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문제 풀 건데 우리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세요.